대상포진 환자 67세인 분인데 5일 전부터 시작된 발열, 겨드랑이 통증,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이 생겨갖고 이제 왔던 분. 보통 이제 대상포진할 땐 대상포진 약을 줘요. 이게 이제 조비락산 약을 주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신경병성 통증이에요. 하고 나서 대상포진 통증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왔던 게 이게 5일 만에 이렇게 이제 좋아졌던 거를 보여주고,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신경병성 통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졌던 거.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소아에 수두 진단을 받고 이제 소아과에서 약물 치료하고 가정에서 격리하라고 그랬는데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 이제 2명을 낳았어요. 애들이 사실은 이 정맥 주사 맞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번 딱 맞으라고 하니까 눈 깜짝 안 울지도 않고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좋아졌다고 또 연락 와서 동료 또 환자들이 또 왔어요. 그랬던 거. 이거는 이제 논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이런 비타민, 옛날에는 감으로 했던 게 많지만 지금은 현재 연구 결과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를 썼던 분하고 쓰지 않았던 거를 비교했더니 비타민C를 썼던 분이 대상포진 후에 생기는 신경병성 통증을 막아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요새 백신이 있잖아요. 백신은 꼭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백신을 똑같이 맞으면은 이 백신에 대한 항체 생성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50대 맞으면은 70% 항체가 생기는 반면 70대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40%밖에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그래요. 젊었을 때 맞았을 때가 이 백신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반응 항체 생성률이 훨씬 더 좋은 걸 낳고 나이가 들면은 그게 이제 차츰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생길 때마다 바이러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비타민C가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피로증후군. 자주 피곤한 사람들, 충곤증, 과다하게 일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죠.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그거는 이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냐. 그거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일이 많아갖고 지금 일 끝내고 관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몸이 나빠지면 결국은 성공을 못해요.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보면은 어떤 레이스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마라톤처럼. 긴 거를 보고 뛰어야지 짧은 거, 요거만 하고 쉰다, 요거만 하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경우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봤어요. 설문지, 피로도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비타민C를 주고 이제 했던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주게 되면은 피로감도 좋지만은 이 뉴로톡신이라고 신경 독성 생성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부신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부신 기능이 좋을 때 우리가 면역력도 좋고 스트레스보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확실히 약해지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38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직장생활 잘했던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원인 모른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팔터널 증후군이라고 손목 여기 증후군 있잖아요. 손목이 아프고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이제 아프고 척추관 협착증이 오고 그리고 고프롤락틴 혈증이라고 해갖고 프롤락틴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증가가 돼갖고 생리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몸이 한순간에 나빠져 버렸어요. 이분 진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수술도 수차례 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뉴런틴, 마이포레하고 마약성 등도 이렇게 복용에 들어오고 직장생활도 못했던 분. 제가 이제 이 환자를 처음 만났던 게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비타민 공부하고 이제 왔는데 이 환자를 보면서 제가 진단했던 게 뭐냐면 만성피로증후군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만성피로증후군은 그냥 모든 사람이 피로하면 생기는 그걸로 했지 만성피로증후군은 그냥 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이 동반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에서 이제 리오단 클리닉에서 이제 배울 때 리오단 박사한테 이제 진료 보러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인상 깊었던 환자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 운전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아니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지 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리오단 박사는 그분을 만성피로증후군을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타민 치료하고 낫게 해줬어요. 또 한 환자는 뭐냐면은 계속 28살 먹은 젊은 친구인데 영국에서 왔어요. 이분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몸이 gelgel거려요. 그리고 입안부터 여기가 이제 캔디다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류단 박사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치료해갖고 이제 좋아져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던 분이.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저도 이제 느낌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0g부터 시작해갖고 비타민 C 용량을 60g까지 올리고 경구로 18g을 먹였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뉴런틴도 마이어스틴 동생 끊고 뉴런틴도 2알만 복용하고 프로락틴 수치도 그 아까 275에서 4.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서 4년 만에 이제 생리가 신양되고 몸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 몇 년 전에 그 연락은 받았는데 지금도 좋아지면서 하루에 18g씩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줬던 게 비타민 C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드라마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병원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되고 병원 치료 기본 가면서 가지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해서 잘 맞았던 치료 환자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피로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C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비타민 C를 그 치료받던 주사로 맞았던 분들이 확실히 피로도가 떨어진 거를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그 진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한 군은 비타민 C를 주고 한 군은 이제 생리수 겸수 그냥 수액만 주고 비교를 했더니 비타민 C를 줬던 분이 피로도가 이제 좋아졌던 거를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참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이제 저희를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연구 결과들이에요. 사실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본 베이스가 연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썼는데 좋더라. 그거는 뭐 약장수예요.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서 좋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뭘로 확인하냐? 바로 이런 연구나 데이터를. 근데 이 비타민을 하는 쪽은 연구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제약회사가 연구비를 안 내기 때문에. 다 저희도 보면은 이 연구비 할 때 보면 저희 연구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서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연구들이 나오면 참 뿌듯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여드름 환자, 여드름에 진짜 비타민 C가 좋냐 할 때 보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여드름에 좋아요. 여드름도 감소하고 피부 탄력도 있고 미백 효과를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주사, 반응이 좋은 건 항상 주사예요. 10g씩 이제 그 놔서 한 4번을 해서 8번을 놨더니 그 38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여드름이 좋아진 경우는 한 63% 정도 돼 있고 근데 피부 색깔, 피부 탄력 뭐 해서 만족도는 한 80% 좋더라고요. 비타민을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여드름 염증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 여드름 환자들한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뭐냐면 로아큐탄입니다. 비타민 B, 비타민 A 유도체인데 로아큐탄은 장기간은 못 먹어요. 단기간 먹고 빼고 그리고 로아큐탄을 먹는 사람들은 그 임신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아큐탄 먹고 끊은 지 한 3개월은 지나서 임신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알고 그리고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은 간 기능 검사를 꼭 한 번은 해야 돼요. 비타민 A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그런 것들 없고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 생리통 많이 생기는 분들인데 생리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토피 환자들. 제가 이제 임상 경험에서 제일 도움을 받았던 건 암 환자고 그 다음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피로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이에요. 아토피 환자들이 왜 생기냐 하면은 아토피 이 사이클레 AMP 포스포다이에스트라제가 이제 액티비티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사이클릭 AMP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그 약해져서 히스타민 분비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러지 증세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박테리오사이드라고 이제 세균을 죽이는 능력들이 이제 결핍돼 있어요. 아토피 환자들. 그래서 감염이 자주 생겨서 피부에 이제 염증들이 자주 오는 거죠. 근데 비타민 C는 이거를 떨어뜨려져 버리고 이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켜주고 또 마스트셀이라고 해갖고 비만세포를 또 벽을 단단하게 해줘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주고요. 세균을 죽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이제 해봤던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이런 것들, 임상의 호전, 그리고 중요한 혈액 검사가 아토피 환자들은 꼭 봐야 되는 게 그 토탈 IgE하고 에오즈노필 카운트가 정상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분은 아토피 소인들이 계속 있다고 이제 기능학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마스트라는 게 있고 IgE를 체크하는 거, 푸드 IgG, 음식 알러지를 갖고 IgG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IgE는 최소한 2년 동안 피해야 되고 IgG는 최소한 6개월 정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은 한 2년은 치료를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던 이들 때문에. 치료는 어떻습니까 하면 제거시기,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퀘르세틴하고 유산균, 이 세 가지를 같이 복용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3일, 이때가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사실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때 이제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께서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제 비타민C 좋다고 이제 한번 쫙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러면 진짜 비타민C가 좋은지를 이 환자들 대상으로 한번 해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세 분을. 그래서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아토피고 한 사람은 이제 비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주간 하는데 실제 저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이렇게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날 오고 3주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치료를 하라고 이제 어드바이스, 조언을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아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완요법, 식생활 개선, 비타민 복용, 이때 6g 정도 이제 복용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눈 감고 앉은 자세에서 몸을 이완시켜서 복식 호흡을 하루 3회 이상 하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하루 3회 동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렇게 가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개선으로 해갖고 이때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류는 피하고 가급적이 생선 섭취, 콩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고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으로 바꾸고 가능하면 설탕에 음식을 넣지 않도록, 그리고 당근 주스를 하루에 한 잔 이상 섭취해라. 두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7번째는 통밀을 먹어라. 양배추, 브로콜리 많이 섭취하고 토마토를 많이 먹어라. 담배, 술, 설탕은 피해라. 물은 하루에 1.4리터 이상 먹어라.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이게 방송국에 나오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환자를 만나는 분들은 절대 못해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은 이 방송국의 작가들하고 PD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걸 해요. 그리고 방송국에는 또 이 영양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식단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랬더니 진짜 3주가 되더니 진짜 이랬던 게 이렇게 좋아져 버려. 3주 만에.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요랬던 게 피부가 이렇게 깔끔해지게 되고. 뭐냐 하면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못해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 절대 거의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진짜. 근데 요새는 이제 오히려 검사가 되니까 더 과학적으로 가는데, 근데 검사를 보면은 더 힘들어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알러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몇 개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면은 진짜 힘들고, 이렇게 했더니 좀 비만했던 분은 3주 만에 7kg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혈압도 이 161이었는데 이 149잖아요. 원래는 120이었어요. 근데 이러면은 방송에서 거짓말 한다고 그래갖고 이분을 좀 운동을 시켰어요. 한 30분간 1층부터 8층까지 계속 해서 혈압을 이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다는 거. 근데 체중이 빠지면 확실히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냐 이런 게 아니라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잠 잘 자고 적절하게 운동하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 되는데 우리 카페는 영양제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절대 영양제가 답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답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3주 동안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로 맞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 갖기가 쉽지가 않고 방송국에 나오는 분들은 다음번에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거 나가는 것도 나쁜 거는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과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환자, 이 28살 여자 환자인데 어린 시절부터 아토피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많은 치료를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토피로 인해서 흉터가 많이 생겼던 환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인데도 이제 치마를 입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비타민 C 60g, 뭐 경구로 18g, 의심이 되는 음식 피하고 그랬더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좋아지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랬던 흉터가 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진기 그냥 핸드폰만 찍어도 잘 나오는데 그때는 이 초점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진짜 이것도 다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시집 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참 근데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은 진짜 이 흉터, 아토피에 대한 흉터가 어린 날 굉장히 큰 상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당한 사람들만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모나 애들이 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뭐죠 빙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식초에다가 넣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참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심정이에요. 뭔가를 해봤는데 누가 그거 했고 좋아졌다는 말 듣고 진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안 그렇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분은 40대 여자 환자인데 이분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했던 분. 그래서 음식 그 푸드 IgG하고 그 이하고 IgG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강양성으로 나오고 우유, 게, 돼지고기, 뭐 IgG는 우유, 나낭, 미역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끊고 나니까 나와서 이렇게 마스트. 요새 마스트는 62종까지 되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험이 되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고 푸드 IgG는 병원 보험이 안 되니까 좀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손가락만 이렇게 긁어도 막 이렇게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거든요. 올라왔는데 그런 거 없어지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냥 사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토피 흉터가 있던 분인데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해졌던 사진입니다. 혈소판 감소증 가끔 요새 이제 그 카페에 이제 올라온 분 중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부터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내인성 스테로이드 생성을 증강시켜주고 혈소판 생존 기간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경구로 이제 하루 6g 이상 꾸준하게 이제 먹으라고 돼 있고요. 주사가 좋긴 좋았죠. 이분은 이제 34세는 남자 환자인데 2002년도에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모든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장을 절제술입니다. 근데 비장을 절제하게 되면 면역력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고 이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저희 선배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분을 이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번 비타민 갖고 좀 치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1월부터 비타민 먹었더니 진짜 눈에 띄게 이렇게 쫙 올라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때부터 먹기 시작했더니 이게 그 혈소판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이분이 증권사 직원입니다. 이때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담배를 한 까피를 피면은 혈중에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25mg이 떨어 빠져요. 그러니까 그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내 몸은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 환자들도 그 혈소판 감소증 할 때 그 경상대 윤희상 교수님이라고 이제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가 저한테 희망을 줬던 환자가 이제 이 환자인데요. 21세 된 남자 환자인데 게이트 디스터번스라고 하는 걷는 게 좀 이상하고 업도미널 페인하고 이제 복통이 있던 건데 2002년 5월 달에 이제 결절성 이제 동맥경로 환자 이게 뭐냐면은 혈관에 이제 손상이 되면서 거기서 출혈되는 병이에요.
그때 이제 펄스 세라피라고 해갖고 굉장히 고용량의 이제 스테로이드한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돼갖고 이제 멜레나 이제 그 혈변을 이제 보고 응급실에 내었는데 이때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이제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도 이제 상처가 힐링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재수술 준비 중에서 이제 그 가족 중에 아는 분이 이제 그 이 비타민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했죠. 이때 몸무게가 이 친구가 한 75였는데 몸무게가 37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은 친구죠. 그리고 배가 이제 그 복막염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똥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장이 터져가 하루에도 이제 이게 한 2리터 이상 계속적으로 나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저희 외과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죠. 외과에다 문의를 했더니 외과에서는 이 환자 그 했더니 마취과에서 그 마취를 못 해준다고. 이 상황에서 수술 들어가면은 수술장에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같은 이런 실험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고 장이 터져 갖고 이렇게 이제 차 있던 것들. 이게 이제 2002년 12월 14일이었죠. 그리고 이게 배 아래쪽 배도 이렇게 공기 차고 이렇게 이제 물 차고 이런 상황들 하고 그래서 6개월간을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비타민 고용량요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거. 여기도 이제 깨끗하게 좋아져 갖고 이제 퇴원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락이 안 돼 잘 못했는데 저도 이제 그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재발돼 갖고 안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이렇게는 하지 못하죠 사실은. 근데 우연찮게 이제 근데 비타민이라는 게 참 그 여러 가지 그 현대의학 치료가 안 됐을 때 한 번 정도 도전해 말 만큼 치료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신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병행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힘을 줬던 거. 이런 치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제 MSM하고 이제 퀘르세틴 요거는 이제 짧게 하면서 끝낼게요. MSM은 이제 식이유황. 저도 사실은 이제 이 MSM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요법을 하면서 최근에 MSM이 이제 눈에 띄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비타민 요법을 할 때 MSM을 복용할 때 상승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제 MSM을 알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천연 유기 유황이라고 하고 식이유황 성분하고 동물, 사람,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주로 관절염의 치료제로서 이제 효과가 있다고 되고 강력한 항암력 작용을 갖고 있어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실제 이제 관절염이 심한 분들 이게 통증도 없애주고 염증을 감소하고 그 관절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해독 기능이 있어요. 간을 해독할 때 이 MSM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 근데 MSM 먹어보시면 굉장히 써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물 한 500cc 한 2g 정도 섞어서 이제 꾸역꾸역 먹는 게 이제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귀찮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 입안에다 먹고 그냥 탁 털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이 MSM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젖산 축적을 막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도 생기면서 이제 젖산이 우리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없애주는 게 바로 이 MSM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 결과들 보면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MSM을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MSM 3g, 하루에 6g을 먹였네요. 그래서 이제 둘을 주고 위약분은 이제 위약을 12주간 줬더니 그 MSM을 먹었던 분이 통증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 무릎 기능도 모두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염들,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염 있을 때 MSM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은 결과들이에요. 이 MSM을 요거는 이제 좀 더 적은 한 4g 정도 되겠네요. 먹였던 분하고 위약분을 줬더니 확실히 복용했던 분이 대조군에 비해서 통증, 무릎의 기능들이 다 좋아지더라 하는 걸 2011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암이에요. 제 분야가 이제 암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비타민 C는 글루코즈, 당하고 구조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당분입니다. 이게 당분에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게 바로 비타민 C고 근데 당분이 이게 암세포 내로 들어가면 젖산 형태로 축적이 돼요. 그때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을 한다고 그래요. 굶잖아요. 근데 굶으면은 암세포도 굶을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는 안 굶어요. 이 암세포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서 젖산 형태로 보관을 해요. 더 이상 인간한테 가져갈 게 없으면 이 젖산을 간으로 보냅니다. 간으로 보내서 다시 얘를 당분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가요. 굉장히 똑똑해요, 애들이.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말기가 되면은 이 피골은 상접하는데 암은 점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젖산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MSM.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이제 비타민 치료할 때 비타민 C와 더불어 MSM을 같이 먹어주면 좋더라. 그리고 운동할 때 이제 이 젖산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연구들을 보게 하면은 위암하고 이제 식도암 환자들한테 이 그 MSM을 줬더니 확실히 세포 사멸,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거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 혈액이나 종양내를 내에서 이제 산증들을 제거해서 암세포 성장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종양내 투각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항암제나 비타민C의 효과를 더 증장시켜준다는 연구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환자분들이 차가버섯 물에 막 넣어서 이제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물에다가 그 MSM 넣어갖고 그냥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연구 결과예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연구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유방암 세포를 억제해 준다고 MSM이 한 자료들을 보여준 자료고요.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들이 먹을 거냐? 개인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관절염 환자들이에요. 관절염 환자들이 MSM을 먹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간 해독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이 운동선수들, 젖산이 많이 축적되는 이런 경우들을 하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아니면은 2g을 좋기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저녁 터서 먹어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MSM은 특별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 거의 없고, 어떤 제품을 먹냐면 옵틱 MSM을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의 어떤 회사의 브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가 있는 거하고 그냥 MSM이 있는 거하고 두 가지 분류로 나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마지막 좀 끝낼게요. 퀘르세틴 양파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기 있는 걸 먹는데도 그 건강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파를 중국 음식 양파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보다 양파 하나 정도를 먹을 정도로. 근데 양파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항암 작용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퀘르세틴이란 거죠. 이게 이제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플라보노이드는 이 굉장히 많은 그 식물들을 보호하는 이제 것 중에서 4,0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퀘르세틴이라고 합니다. 작용은 항알러지 작용을 갖고 있고요.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도스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당뇨병 합병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작용, 항암 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이런 항염 작용, 항알러지 작용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그 염증을 유발시킬 때 초기 단계 때 이제 칼슘 채널이라든지 칼모들린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염증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퀘르세틴이 여기 초기 단계에 얘네들 채널들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항염 작용을, 염증 작용을 막아주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비만세포, 호염기성 세포, 바소피라고 하는데 이게 탈과립화되면서 이 히스타민 분비가 되는데요. 비타민C도 똑같이 이 탈과립을 막아줘요. 근데 이 퀘르세틴도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알러지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플로스타글란딘은 염증의 이제 진행 과정에 필요한 건데, 이때 뉴코트리엔 이제 C4, D4, E4 이런 게 이제 아르케돈산으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과정인데, 얘네들은 이 히스타민보다 1000배 이상 이제 더 강력하게 그 염증을 유발시킨대요. 근데 이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혈관 수축, 기관지 수축, 그 다음에 이제 주화성, 응집 증가를 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바로 이 퀘르세틴이 이거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산화 지질이 높게 되면은 혈관벽에 손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는데 이 퀘르세틴이 바로 이런 거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 양파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거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이런 효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강식이 바로 마늘하고 이제 양파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걔네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욱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알도스 환원 효소를 억제해주는 작용인데, 당뇨 환자들, 요새 당뇨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기는데, 이 그 퀘르세틴이 이 알도스 환원 효소의 강력한 차단제랍니다. 그러면 알도스 환원 효소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당이 솔비톨로 전환시키는 효소예요. 그러면 이 솔비톨이라는 건 뭐냐? 이 당뇨병 이제 합병증과 주로 관여를 하는데요. 이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포도당이 솔비톨로 전환이 돼요. 그럼 이 전환된 거는 이 솔비톨은 그 불투과성으로 이제 조직 내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장기에 손상을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눈을 예상을 들면은 눈에 이 그 당뇨가 있을 경우에 이 솔비톨이 생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당이 조절됐다. 그러면은 이 솔비톨이 없어지냐?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당이 증가가 되더라도 이 남은 솔비톨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 불투과성으로 남아서 이 눈에 손상해서 백내장이라든지 당뇨성 망막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근데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장에도 유발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거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퀘르세틴은 이거를 차단시켜줌으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고, 또 하나는 활성산소로부터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해줘요. 이 췌장에서 베타 세포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억제해주면서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를 이제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성 그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작용은 이 그 바이러스의 복제라든지 감염력을 차단하여 강력한 바이러스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자주 감기에 걸리거라든지 입 주위에 헬페스가 많이 생기는 분들, 비타민 C도 도움이 되지만은 퀘르세틴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항암 작용인데, 플라보이드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어요. 사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암 물질이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고, 암이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변화를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시키는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립선암, 안드로젠 이제 수용체에 관여하여 이 전립선암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이 퀘르세틴이. 그 외에 그리고 온열 치료, 암 환자들이 요새 온열 치료 많이 하는데, 온열 치료할 때 이 퀘르세틴을 복용하면은 그 효과들을 훨씬 더 많이 온열을 효과를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항암제의 내성을, 나중 되면 항암제가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성을 억제해주는 작용들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퀘르세틴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포 정도, 500mg 정도 하나 정도 먹으면 되고요. 질병별로 이제 본인들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영양제는 3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3개월 먹어보고 내가 어떤 게 좋아하고 어떤 게 더 나빠진 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하나를 차츰 증가하면서 증가수를 늘려야지 처음부터 뭐 10개 먹는다든지 뭐 8개 먹는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카페 회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처음부터 한 몇 개를 먹어요. 이게 먹고 있다고. 이게 좋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자기가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누가 사니까 덩달아 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질병하고 맞냐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버리는 경우들이 또 우연치 많거든요. 자기 병에는 자기한테 맞는 영양제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라이프 사이클 모디케이션이에요. 생활 습관을 변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양은 결국 20%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60%. 20%가 또 운동, 나머지 20%.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양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해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그래요. 37kg쯤 지나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안 뛸 수가 없다는 것. 어떤 치료,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내가 너무 힘든 순간들은 항상 옵니다. 인생이라는 건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신 힘들 때 그 순간을 잘만 넘겨나면은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네. 경구 비타민 C는 왜 혈중 C 농도를